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2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직전 2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만 둔화했을 뿐 가격 안정을 안심하긴 이른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견고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소득의 25%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많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등 대규모 정비 사업에 가려졌던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규모가 작아 정비 사업에서 소외됐던 소규모 사업장들이 속속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나서면서 내년에는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정부가 추석 연휴 이후 가계부채 종합대책과 주거복지 로드맵 등 각종 규제가 담긴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파리 대책 이후 한 달 만에 다시 강남 재건축 시장이 살아나고 집값이 오름세로 돌아선 만큼 발표 시기가 앞당겨지고 강도도 세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골든타임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정부의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견고한 청약률을 기록하고 있는 서울과 대구 또 부산 등과는 달리 대부분의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약 건수가 0인 단지들도 등장할 만큼 청약 시장의 양극화 현상이 조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시장의 투자 심리가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가운데 추석 연휴 이후에는 또 공급 물량까지 늘어날 예정이어서 지방의 미분양 사태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양극화 현상 오늘 부동산 이체크 통해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볼 거고요. 오늘 방송도 역시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저희가 드리는 정보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 생기시거나 또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한 부동산 골든타임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부동산 골든타임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도 해결해드리고요. 그 전에 앞서서 꼭 챙겨봐야 할 부동산 시장의 동향부터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소개해드립니다. 국토개발연구소의 이윤환 대표 함께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역시 시장 분위기부터 좀 자세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발표가 된 지 벌써 2달이 가깝게 좀 지나가고 있는데, 자, 서울, 강남이나 부산 등의 청약 시장은 오히려 열기가 좀 뜨거운 것 같은데 그에 반해 일부 지방 시장에서는 미분양이 속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들려오고 있습니다. 양극화 현상 점점 심화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분위기 좀 자세하게 들어볼까요? 네. 자, 일단 그 파리 대책 이후에 부동산 시장의 변화를 이제 꼼꼼히 챙겨볼 필요가 있고요. 자, 지금 상황 같은 경우는 한 뭐 2달 정도가 이제 지난 상황에서 지금 추석 연휴를 이제 앞두고 전후로 해서 이제 이사에 대한 그 실거주 수요자들에 대한 증가 맞춰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이렇게 연휴 때처럼은 이제 올라가는 듯 하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자, 지금 이제 서울이라는 이제 후끈하고요. 지방은 냉각이라는 양극화가 뚜렷하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중요한 건 그거 같아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지금 부동산 시장이 올라서 좀 누르고 하는 것보다는요, 어딘가 좀 많이 이렇게 오른 지역에 대한 규제라는 부분이 이제 파리 대책의 골자 내용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많은 분들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기대치는 굉장히 좀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렇게 상대적으로 어딘가 공급량이 많다라고 했을 경우에 미분양까지 속출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본다면 이것도 어떤 투자적 좀 실거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한 번 더 눈여겨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요. 자, 10월 지역별 아파트 입주 물량 예정이 경기도만 해도요. 12,000세대나 됩니다. 또 대구, 충남 이런 지방 같은 경우도 3,000세대 정도 되고요. 자, 서울 같은 경우가 2,200세대 되니까 서울 인구수에 대비를 해본다면 상당히 좀 오히려 적은 폭 이런 식으로 지금 그 공급에 대한 그 부분이 이제 불균형이 일어나고 있는 부분도 이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고요. 자. 파리 대책 이후에 지방 주요 미분양 단지를 살펴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월만 하더라도 경기도에서 12,000세대가 나온다라는 부분하고 맞물려서 이렇게 경기도 포천이라든지 김포라든지 화성, 동탄, 2기 신도시만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미분양 단지들이 나온 부분, 또 충남 서산이라든지 경북 칠곡, 전북 익산까지 대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어쨌든 공급량이 조금 과하게 나온 곳 같은 경우는 미분양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아까 서울은 후끈, 지방은 냉각이다 했는데 서울만 해도요. 지금 강남권의 로또 청약 열풍 이게 또 강동까지 이어진다는 그런 내용으로 또 이렇게 상반되게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일단 서초구의 신반포 6차 이제 재건축 단지의 일반 분양 물건이 98가구예요. 물론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적은 공급량이지만 어쨌든 경쟁률이 168대 1. 그리고 개포 시형만 해더라도 185가구 나오는데 40대 1. 자, 그리고 이제 그 서초동의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경우도 248가구가 17대 1 평균적인 청약 경쟁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은 분양 전에 예상했던 금액보다도 전부 다 가격이 이제 떨어진 모습 속에서 경쟁이 치열하게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 더군다나 앞으로 이제 고덕동의 고덕 3단지 같은 경우가 또 요 정도 2,500에서 2,600만 원 정도의 분양전 예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1,379가구이기 때문에 세대수가 많은 데 비해서 과연 어떻게 경쟁이 생겨날지에 대해서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자, 이것처럼 앞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이 계속해서 양극화, 차별화가 뚜렷하게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이제 부동산 시장 집값 안정화를 위해서 파리 대책에 의해서 집값은 떨어질 거야, 거래가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딘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경쟁이 치열하고 가격이 오를 수 있는 곳, 그렇지 않은 것, 이거를 조금 구분해서 들여다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이야기는 이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저희 방송에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대책이 나온 이후에 청약 시장의 분위기는 정말 좀 상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투자로 접근하실 때에도, 그리고 내 집 마련을 하실 때에도 이런 부분 꼭 잘 체크하셔서 접근하셔야 할 것 같고요. 행동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좀 필요하시다면 저희 상담 전화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부동산 시장에서 놓치면 안 되는 동향들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고민들 직접 들어보고 해결해 드리는 시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화 상담으로 이어갈 텐데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 먼저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오늘 함께 좀 살펴볼까요? 아, 네, 저는 현재 서울 성북구에 거주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보니까 너무 많이 올라서
구리 쪽까지 알아보게 되었어요. 네. 그래서 구리에 또 지하철이 들어오고 하니까 그 역세권은 이미 너무 많이 올랐고 그래서 수택동의 영풍 마드레빌 1차 33평형 매수를 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네. 그쪽도 나중에 좀 오를 수 있을까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성북구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이제 내 집 마련을 고민하시다 보니 이제 구리까지 조금 시각을 넓히신 네, 것 네. 같아요. 구리에 위치한 수택동의 영풍 마드레빌 아파트 지금 눈에 네. 이제 보고 계시는데 이걸 네. 아파트를 샀을 때 향후 전망이 좀 좋을지 전문가의 네. 시각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부터 좀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서울 성북구 쪽에 사시는데 네. 집을 사실 타이밍을 좀 놓쳤죠. 자, 그런데도 너무, 집값은 네. 좀 꾸준히 올라가 있는 것 듯하여 많이 올랐어요. 집을 좀 막상 살려다 보니까 집값이 좀 많이 올랐고, 자, 그래서 차라리 거주비를 좀 줄일까 생각해서 구리 쪽으로 지금 이제 눈을 네. 돌리셨거든요. 네, 네. 자, 지금 이제 구리 지금 수택동을 보셨고, 네. 수택동에 무슨 아파트라고 했죠? 영풍 마드레빌 1차. 영풍 마드레빌 1차 보니까 이게 수택고등학교 바로 옆에 있네요. 네, 네, 맞아요. 자, 요게 이제 2003년도 입주한 251세대 아파트인데 네. 지금 몇 평에 얼마에 나와 있죠? 33평형이 네. 3억 한 중후반대 그 정도 3억 되거든요. 중후반. 네. 네. 자, 일단은 뭐 전체적으로 이제 구리에 대한 부분부터 한번 체크를 해 나가는 게 순서일 것 같아요. 네, 네. 자, 구리가 네. 차지하고 있는 그 입지 면에서 본다면 네. 오른쪽에 이제 뭐 중랑구라든지 아래쪽에 이렇게 강동구라든지 이제 그쪽 접근 지역이기 때문에 상당히 서울하고의 접근성이 굉장히 좋죠. 네, 네. 자, 오른쪽에 이제 남양주입니다. 남양주는 굉장히 큰 영역의 네. 지역인데 비해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면적도 좀 작은 데다가 서울하고 접근성도 좋고 살기도 굉장히 조금 좋은 동네예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구리도 일단은 괜찮긴 하는데 네. 여기서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이게 수택동이잖아요. 네, 네. 구리는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합니다. 구리 시가지 자체가 이제 구리시청 오른쪽에 있는 이 교문동이 있고요. 네. 위쪽에 이제 중앙선 쪽에 놓인 이제 인창동이 있어요. 네, 네. 자, 이쪽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곳들은 워낙 90년대 초부터 이렇게 그 아파트들이 이제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요게 좀 이렇게 구시가지라고 한다면은 네. 오른쪽에 이제 수택동이라든지 밑에 이제 토평동이라든지 아니면 네. 저 위에 갈매동이라든지 자, 요런 곳 같은 경우가 좀 이렇게 그나마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네. 요게 좀 구도심지에 비해서 요게 좀 신도심지 뭐 요렇게 평가를 하거든요. 네. 자, 네. 그래서 지금 보신 아파트도 90년대 입주하지 않고 2003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일단은 괜찮다예요. 아, 네. 일단은 예. 자, 특히 네. 이제 여기 그 아파트가 입주한 곳이 네. 요렇게 초등학교, 뭐 중학교, 고등학교 요렇게 학군하고 어울려져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상당히 조금 향후에 이제 상승 가치도 분명히 있는 거는 맞아요. 네. 자, 근데 이제 한 가지 더 좀 팁을 드려서 네. 이왕 그쪽으로 가실 거 약간 다른 쪽도 한번 같이 보면서 살펴보는 게 좀 후회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어느 기본적으로 쪽으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네. 교문동이라든지 인창동보다 이쪽을 선택하신다는 거는 괜찮긴 하는데 네. 아까 뭐 교통에 대한 호재도 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교통이라는 부분 8호선 연장 있잖아요. 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아래쪽에 이제 암사역에서 여기 지금 벌써 점성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쪽 교문동 쪽으로 해가지고 이 구리역 쪽으로 해가지고 진건지구 그리고 이제 별내지구로 이렇게 넘어가거든요.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8호선이 개통이 된다 손치더라도 8호선 라인이 지금 이쪽이고 지금 위치한 아파트가 여기기 때문에 그런 어떤 지하철에 대한 개통 호재 이런 부분들은 좀 약해요. 네. 예, 자 그러면 네. 이왕 지하철하고 가까이 있는 곳들은 집이 90년대 입주했기 때문에 조금 실제 거주하기는 조금 불리하다 생각된다면
네. 차라리 지하철역하고 조금 더 현재 모습에서도 유리한 곳이 네. 이쪽 그 도농역을 좀 둘 수 있어요. 자, 지금은 이제 구리를 보셨는데 네네. 제가 약간 한 발 넘어가서 구리 쪽을 봤을 때, 아니죠, 남양주를 봤을 때 네. 이 남양주 도농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이 최근에 입주한 아파트들이거든요. 아, 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이 그 오른쪽이 이제 다산 신도시예요. 네네. 지금지구, 진건지구. 근데 지금지구 같은 경우에 그 상업시설이라든지 업무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구성이 될 수, 구성을 계획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네. 여기 이제 도농역하고 지하철역하고 접근성이 가깝고 또 이렇게 학군까지 배치돼 있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아파트들도 같이 알아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 도농역도 8호선 연장인가요? 아니에요. 여기는 지금 경의선 그 중앙선 이기 때문에 현재 그쪽까지는 당장에 못 내가 봤어요. 이제 교통을 이런 그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고 아, 일단 네. 지금 그 8호선 연장이 되는 거는 2022년이나 2023년인데 네. 그런 거에 대한 그 교통 호재로 있는 지역들은 다 가격이 어느 정도 이미 점프를 했어요. 1억 이상 다 올랐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자 그런 8호선의 연장 개통에 대한 호재에 의해서 가지 말고 차라리 실질적으로 내가 이제 실거주 목적이시니까 네네. 이쪽 도농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조금 알아보시게 된다면 이쪽 아파트가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비싸진 않고요. 아, 그리고 이제 잘 살펴보시면 차라리 뭐 그 예를 들어 30평대 2003년에 진 게 낫냐 아니면 여기처럼 최근에 입주를 했는데 24평, 25평이 낫냐 한번 가 보시면 제법 새로 지은 25평이 더 유리할 수도 있거든요. 아, 금액대가 네. 비슷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이제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전세 비율을 체크하면 되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가 아까 들여다보신 그 집값하고 전세 금액이 얼마 또 이런데 들여다봤을 때 20평대 매매 금액 전세 금액 얼마 이런 거를 비교 분석을 해서 하게 된다면 그쪽보다는 오히려 전세 비율이 더 높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도농 쪽이요? 예, 예. 물론 내가 이제 거주 면적을 그래도 30평대 살아야 될지 모르지만 중요한 건 어쨌든 앞으로 차후 미래 가치적인 측면에서 수택통도 좋지만 이런 식으로 다산 신도시가 입주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하철역하고 가까운 이런 아파트들이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더 많은 분들이 더 유리하다는 관심을 갖고 말씀이시죠? 온다는 소리죠. 네네. 예, 그렇게 해서 팁을 하나 좀 다른 영역에서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드렸고요. 또 오른쪽 보면은 이쪽에 그 남양주입니다. 네. 지금 가운지구예요.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도 지금 입주한 지가 몇 년 안 된 그런 아파트 단지거든요. 네. 자, 여기도 한번 같이 들여다 보신다면 지금 이제 들여다 보신 게 이제 위치가 여기고 조금 이렇게 간다면 아파트 단지로 좀 둘러싸여 있는 부분 중에서 그나마 조금 더 새 아파트고 가격 차이가 크게 차이 안 난다면 여기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자, 그래서 아까 보신 곳이 그래도 나는 구리에서 좀 지내는 게 더 낫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나쁘진 않은데 그것보다 조금 더 확대 영역을 좀 넓혀서 비교를 네네. 하고 그러고 나서 결정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아, 네. 그렇네요. 그래요. 이렇게 좀 폭넓게 한번 살펴보시고 가고 어쨌든 이쪽 지역으로 가는 거는 일단은 괜찮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워낙 이제 서울 집값이 비싼데 그 불똥이 이렇게 튈 곳 같은 경우는 구리하고 남양주가 지금 가장 지금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일단은 전반적인 큰 영역에서는 괜찮다. 대신에 조금 넓이를 키워서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우,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지역 선정은 고맙습니다. 잘 하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던 아파트도 물론 상승 여력이 있지만 조금 더 눈을 넓힌다면 도농역 근처 그리고 가운지구까지 좀 살펴보시면 좋겠다라는 조언 드렸으니까요. 한번 찾아보시고 또 궁금한 아파트 생기시면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이렇게 도움 드리고 있고요. 내가 봤던 물건보다 또 좋은 추천지도 이렇게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누구나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예,
중구 신당동에 있는 신당 삼성 아파트가 궁금합니다. 네. 지금 매수를 희망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요, 제가 일주일 전에 그 아파트를 매수를 했는데 네. 그쪽 지역에 8구역인가 그쪽 재개발 부분하고 그 부분 때문에 제가 괜찮을 것 같아서 향후 전망이 좋을 것 같아서 그 구매를 했는데 네. 제 생각이 맞는 건지 좀 아. 전문가 의견을 좀 듣고 싶고 네. 그 신당 삼성 아파트 향후 전망이 좀 궁금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얼마 전에, 일주일 전에 이 아파트를 벌써 매수를 하셨어요. 중구 신당동에 위치한 삼성 아파트 향후 전망 어떻게 좋을지 전문가 의견 좀 들어보겠습니다. 인사 나눠보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예. 네, 네. 자, 지금 중구 신당동에 청구역 근처에 있는 신당 삼성 아파트를 최근에 이제 매입을 하셨고 예, 예. 몇 평에 얼마에 지금 사셨죠? 24평에 5억 1,500인데 네, 좀 오른 상태에서 산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긴 한데 네, 그래도 그 개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일단 들어갔거든요. 아, 그래요? 예, 예. 여기를 이제 전세를 끼고 구입을 하셨나요? 아니요, 제가 자가로 아, 들어갔. 자가로 이제 실거주 목적으로. 예, 예. 일단 저는 잘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예, 예, 자, 잘 하셨어요. 일단 잘했는데, 예, 예.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면 보죠. 자, 일단 제가 이렇게 표시된 곳이 신당동이에요. 중구 신당동. 자, 중구 신당동의 입지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가장 도심지죠. 예, 종로, 중구 도심지에서 근무를 하면서 출퇴근을 하고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풍부한 곳이 이쪽 그 신당동이죠. 자, 그리고 아래쪽은 또 강남이에요. 자, 신당동의 특징이 뭐가 있느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실거주 수요자들이 굉장히 풍부해요. 자, 근데 이 아래쪽으로는 신당동 아래쪽으로 해서 금호동이라든지 옥수동이 자리 잡고 있고요. 또 위로는 왕십리 뉴타운이 자리 잡고 있어요. 자, 근데 지금 이렇게 강남하고 접근성이 좋은 옥수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라든지 또 이렇게 대단지로 이제 계속 최근 들어 이제 입주한 왕십리 뉴타운이라든지 자, 이렇게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이 그 옥수동이라든지 왕십리라든지 요 사이에 있는 요런 신당동 같은 경우 실거주 목적이신 분들을 생각하면 여기 집값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여기 말고 조금 저비용으로 들어갈 곳 한다면 이런 그 신당동이라든지 아니면 행당동이라든지 금호동이라든지 요런 구역을 많이 들여다보는데 전체적으로 집값이 많이 지금 어느 정도는 올라 있는 상태. 더 중요한 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느냐 이 여지가 중요하잖아요. 예. 자, 그러면 지금 선택하신 이 아파트가 자 보죠. 99년 입주를 했고 994세대예요. 자, 일단 청구역이 더블 역세권이고 자, 그리고 이제 24평을 구입을 하셨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이런 신당동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주거 수요자들은 많은 반면에 아파트 이전에 그런 다세대라든지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디 멀리 가지 못하고 조금 어느 정도 자금의 여유가 생긴다면 이쪽 근처에서 아파트를 찾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왕십리라든지 옥수동이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은 20평대만 해도 너무 비싸요. 자, 그래서 조금 20평대 문턱을 넘어서서 조금 내가 들어가기 참 만만한데 라고 한다면 지금 신당동의 삼성 아파트가 제격인 거죠. 다 이 아파트 구성도 20평대에서 40평대까지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반해서 이런 20평대 수요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세대 거주하시는 수요자들이 늘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부분하고요. 자, 그리고 바로 아까 그 신당 8구역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그게 또 사실은 키포인트가 돼요. 여기 신당 8구역 재개발하고 신당 4다실 주거환경 개선 지구가 자, 개발이 됐을 때 이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굉장히 조금 많이 오를 것이고요. 이미 지금 청구 2편한 세상만 해더라도 지금 이제 2011년 입주를 한 얼마 안 된 아파트 같은 경우도 가격이 지금 굉장히 비싸거든요.
30평대만 하더라도 지금 8억이 넘게 가요. 자, 그러면 요렇게 근처에 비싸고 괜찮은 아파트들이 구성했을 때 실거주 수요자들이 여기만 노리면 좋겠지만 비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런 단지가 작지도 않고 1000세대 정도 되고 그리고 99년이라고 한다면은 거의 뭐 20년 차 되긴 하지만 뭐 자체적인 개발 계획은 없다고 손치더라도 실거주 수요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특히 이제 이렇게 청구역 자체가 이제 더블 역세권이기 때문에 상당히 교통적인 부분 여러 가지 측면에서도 괜찮다. 그리고 근처에 이런 학군이라 이런 것들이 잘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뭐 교통, 교육, 그리고 생활, 주거, 인프라가 잘 구성되어 있는 신당동에 그나마 그렇게 비싸지 않은 또 20평대 아파트다라고 한다면은 갖고 있으면 무조건 전세금이 다른 것보다는 먼저 오르고 더 많이 오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잘하셨다. 그냥 충분히 이런 거 입주되기 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이런 거 입주해서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됐을 경우에 실제 이주 수요주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새 아파트가 들었을 때 가격 상승이 나도 같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요거는 충분히 잘하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기분 좋게 거주를 하세요. 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좋은 하루 네. 되십시오. 네, 시청자님 정말 다행이죠. 이미 이 매수를 하셨는데 잘 하신 선택이다라는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분 좋게 좀 거주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추후에 또 매도 타이밍 궁금하시면 언제든지 저희에게 연락 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고요. 서울 지역번호 02-1638-3910번 전화 문자 상담 모두 가능합니다.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까요. 편하게 연락 주시고요. 자, 전화 상담보다 이렇게 이윤환 대표님과 직접 만나서 좀 말씀 나눠보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많이 계시죠. 그런 분들 위해서 또 대표님께서 무료 세미나 준비해 주셨습니다. 세미나 안내 좀 자세하게 해주실까요? 네. 세미나, 이제 주제는 이제 세 가지로 진행을 할 거예요. 첫 번째는,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 뭐, 파리 대책 이후에, 상황 변화, 그리고 앞으로 또 추석 이후에 연말까지 또 3개월을 지켜볼 필요가 또 있고, 또 조정 대상 구역 생각하면 이제, 양도세 중과라는 부분 때문에 내년 4월 1일 이전까지의 앞으로 이제 추석 이후에 6개월을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서 부동산 시장 흐름 읽기를 대표적으로 처음에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주택임대 사업자하고 건강보험에 대해서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거를 완벽하게 해부해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또 정부에서는 정책적으로 이런 주택임대 사업자에 대한 활성화를 이제 계속 도모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필수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영역인 것 같다 생각이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부동산 종목별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2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직전 2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2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직전 2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만 둔화했을 뿐 가격 안정을 안심하긴 이른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견고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부동산의 가치 또는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부동산 헤드라인입니다. 파리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약 2달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직전 2달에 비해 10분의 1 수준으로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대책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상승세만 둔화했을 뿐 가격 안정을 안심하긴 이른 분위기입니다. 부동산 대책 이후로도 견고한 청약 경쟁률을 기록하고 있는 수도권 분양시장과는 달리 지방에서는 미분양 단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속된 규제로 인해 매수 심리가 위축되면서 부동산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집을 사는 부담이 커지면서 주택 구입 부담 지수가 5년 만에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특히 서울에 있는 중간 가격의 집을 사려면 소득의 25% 이상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공택지에서 분양되는 주택의 분양 원가 공개 항목을 확대하고 불법 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과잉 규제라는 이유로 반대 의사가 많아 주택법 개정안이 통과된 도시 재생 훈풍 타고 미니 재건축이 속도를 내고 있다. 자, 일단 그 도시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은 크게 지금 여섯 가지로 지금 현재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부분이 내년 2월 9일부터 이렇게 좀 나뉘어서 좀 이게 변화가 좀 생깁니다. 자, 어쨌든 지금 이제 미니 재건축 한다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그 도정법상 주거환경 정비 사업이라든지 주거환경 관리 사업 같은 경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자, 그리고 주택 재개발이라든지 도시환경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 사업으로, 그리고 주택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재건축 사업으로. 그래서 요 틀 자체가 이제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변화 내용이고요. 지금 도시및 주거환경 정비법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은 도정법에서 빠져나옵니다. 빠져나와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대한 특례법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진행을 하는 부분, 이 도정법에 조금 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을 좀 탈피해서 좀 사업을 원활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좋아졌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한 요건, 이렇게 도시계획도로 둘러싸인 1만 제곱미터 미만의 지역, 그리고 노후도도 전체 그 3분의 2 이상, 그리고 사업 규모도 단독주택이면 10호 이상, 그리고 공동주택이면 20가구 이상만 되면은 이렇게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요건이 된다는 거. 그리고 주민 동의율도 토지등 소유자의 85% 이상, 그리고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만 된다면 이제 가능한 거고요. 요게 중요합니다. 사실 가로주택 정비 사업의 추진 절차가 정비 계획 수립, 그리고 구역 지정, 그리고 추진위 구성, 요거를 생략해서 구성 없이 사업이 진행한다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조금 좀 장점이 있겠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그리고 사업 시행, 그리고 관리 처분, 이렇게 큰 영역의 세 단계. 통상적으로 이게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 내에서 본다면은 이렇게 정비계획 수립하고 구역 지정 추진 구성 단계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 있는 단지를 생각을 해본다면 좀 더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요. 자, 지금 이제 서울시 내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 추진 단지를 이렇게 살펴보니까 벌써 관리 처분 계획 인가를 받아서 진행하는 중랑구 면목동에 있는 곳이 있고요. 사업 시행 인가까지 받은 곳도 강서 등촌동하고 구로동에 있습니다. 자, 조합 설립 인가 받은 곳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강남권에도 있다는 게 참 굉장히 그 뜻밖이죠. 그래서 서초구 서초동이라든지 방배동이라든지 또 이렇게 서초구 양재동이라든지 또 강남구 논현동, 송파, 금천, 영등포, 강동 이렇게 해서 강남도 미니 재건축 쪽에 이렇게 관련됐다 생각한다면 요것마저도 상당히 잘 들여다봤을 때 향후에 좀 단지는 작지만 그래도 워낙 단지 크고 비싼 아파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 이기왕이면은 단지가 작아도 새 것 쪽으로 이렇게 희망하시는 수요자들에 대한 충족을 할 수 있는, 또 공급량 대비해서는 수요자들이 오히려 많을 수 있는 부분이 좋은 또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것도 꾸준히 눈여겨보아야 될 어떤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네, 미니 재건축이라는 이 별명에서 좀 알 수 있듯이 단지는 그렇게 크지 않지만 이 대단지 재개발이나 재건축보다는 또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 투자 금액, 가격적인 혜택을 가지고 있어서 또 이런 부분도 잘 찾아보면 투자 포인트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자,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대해서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 필요하시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세요. 이은한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시간도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해결해 드려야겠죠. 바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살펴볼까요? 네, 하남시 신장동의 한국아파트, 세월음 한국아파트. 네,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거주하고 있는데 언제쯤 매도하면 좋을지 여쭤보고 싶고요. 네. 갈아타는 거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러네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한국 해오름 아파트에 실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언제쯤 좀 매도를 하면 좋을지 아니면 좀 네. 갈아타기를 해보는 건 어떨지 그 두 가지 점까지 좀 고민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자, 네. 전문가 의견 좀 들어봐야겠죠? 대표님과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하남에 네, 신장동에 네, 해오름 한국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신 거죠? 네. 자, 살기 어때요? 살기는 좋아요. 살기는 좋아요. 네, 좋은데 집값이 막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아니라 네, 좀 그렇기는 변화를 해요. 좀 줘야 되나 이런 생각이 있으신 거잖아요. 네, 네. 자, 일단은 하남이라는 곳 대체적으로 보면 하남 전체로 따졌을 때 이렇게 주거지 뭐 택지라든지 상업지 이런 비율 자체가 굉장히 적은 정도로 대부분은 사실은 그린벨트예요. 아, 예. 자, 그 상태에서 이렇게 하남 시청을 둘러싸고 있는 곳이 하남의 구시가지가 될 거고요. 예. 자, 그리고서는 나머지 뭐 풍산동이라든지 덕풍동 그리고 하남 미사지구 이르러서 그야말로 이 하남은 일단은 공기도 좋고 살기도 좋은 건 맞는데 실제로 구시가지와 그리고 신시가지로 크게 대비되는 이런 모습 속에 있는 거거든요. 자, 그런 걸 본다면은 아무래도 전체적인 맥락상 구시가지에 있는 아파트들은 신시가지 아파트보다는 상대적으로 싼 데 비해서 그래도 내가 집을 전세든 아니면 집을 사서 가든 그래도 뭐 미사지구라든지 덕풍동이라든지 이런 쪽을 조금 선호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래서 앞으로 가져갔을 때 집값이 그렇게 마구 올라서지는 않을 것이다요, 사실은. 네. 자, 근데 자, 이 부분은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 이제 신장동이라는 곳을 따지면 여기가 이제 현안 택지지구잖아요. 네. 자, 여기 이제 스타필드 하남, 네. 그리고 요 유니온파크, 요런 거 보면 완전히 주거 환경이 그야말로, 최상위로 굉장히 그 지역 주변 환경을 업그레이드 시킨 장본인이잖아요. 네. 자, 그래서 요 근처에 아파트가 있다면 사실은 이런 아파트가 1순위로 가격이 올라갈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이렇게 해오름 한국 아파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근데 향후를 봤을 때 좀 기대치랄까? 요 부분은 5호선 연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이렇게 그거 하나 기대하는 정도.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만약에 지금 이제 24평이 얼마 정도 하죠? 지금 시세가 3억 5천에서 6천 그 사이인 것 같아요. 3억 5, 6천이고 네. 전세는요? 전세는 거기서 3억까지 2억 9천 이러는다는 것 같아요. 자, 2억 9천이죠? 네. 만약에 네. 우리 시청자님이 사실 저는 원래 이제 주거비를 자꾸 올리는 거는 원치는 않거든요. 네. 근데 약간 네. 혹시 그 하남의 유니온시티라든지 이런 데 아파트 시세가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잘 몰라요? 네. 만약 이 시세가 큰 차이가 안 난다. 특히 매매금 대비해서 1억 정도 차이가 안 난다라고 생각하면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저는 이렇게 새 아파트로 움직이는 것도 사실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아, 그러면 1억 미만은 되는데 1억 위로는 그 위로는 의미가 없어요. 부담스럽죠. 예, 왜냐하면 새 거는 새 거대로 비싼 편이고 헌 거는 헌 거대로 그냥 요 정도 금액선에서 실거주 수요자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수요자들은 많다예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구시가지기 때문에 아까 방금 전에 그 신당동에 이렇게 그 새 아파트들이 비싸면은 그래도 한 20년 된 아파트들이
실거주 수요자들은 늘 먼저 접근을 한다는 것처럼 똑같은 맥락이거든요. 자, 그런 상태에서 보면 항상 전세금이라든지 매매금은 더 빠질 염려는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5호선 연장이라는 부분이 일단 지금 계획으로는 2020년에 계획이 돼 있어요. 20년이요? 예, 2020년. 1차적으로 지금 여기 말고 미사지구까지 1차적으로 개통, 그리고 나서 또 이제 후차적으로 이렇게 검단산 쪽 아니면 팔당 쪽으로 이렇게 이어지는 계획이 지금 있거든요. 네. 자, 어쨌든 그런 것까지 계획 노선에 있는데 지금 여기 소방서 앞 사거리 있죠? 네. 요쪽이 지금 지하철 역사가 될 거예요. 5호선 네. 된다면. 자, 그래서 이왕 조금 약간 1억 미만의 무리를 해서라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이거에 대한 상승 가치는 이거보다는 더 있을 법하고요. 굳이 내가 뭐 이렇게 무리할 여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놔둬도 돼요. 언제까지? 일단은 이쪽 5호선 개통이라는 것까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 시청자님의 선택이에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는 무리해서 집값 늘리는 건 원치는 않은데 지금 이게 이제 아파트 자체가 96년이니까 21년 차잖아요. 그런 거에 비해서 좀 이참에 약간 좀 1억 미만의 그 자금을 들여서 새 아파트로 옮겨 타는 거는 저는 찬성을 하고, 그렇지 않다면은 그냥 머물러 있어도 충분히 전세금 상승이 매매금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너무 비관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네, 그냥 내가 뭐 다른 여력이 좀 없다 생각하면 그냥 저는 거주하신다는 거. 근데 내가 이왕 거주 겸 좀 투자라는 측면에서 조금 생각을 달리 해보신다면은 이쪽 근처에 있는 하남 유니온시티라든지 이런 아파트들을 20평대를 좀 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정리가 좀 됐나요? 왜 이렇게 목소리 힘이 빠지셨죠? 아니야. 추석 다가온다고 겁이 나서 그러신 건가? 그리고요, 저 한 가지 더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강동구 명일동에 네. 현대 아파트 2동짜리, 네. 그거 매도는 언제쯤 하면 좋을까? 매도요? 네. 자, 지금 이제 명일동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죠? 네. 요건 언제 사셨어요? 작년 1년 딱 됐어요. 지금 그때는 얼마 주고 샀고 지금은 얼마 정도예요? 3억 5천 5백에 샀는데 지금 현재 4억 2천 정도까지 간다는 것 같아요. 얼마요? 지금 몇 평짜리 말씀하시죠? 24평형. 24평형. 예. 자, 지금 말씀은 현대 아파트라고 하셨어요? 네. 명일 이동에 있는 현대 아파트 요건가요? 예. 한양하고 우성 사이에 있는 거? 명성교회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거. 명동교회? 예. 지금 단지 크기가 얼마나 되죠? 단지 두 단지인데요. 두 단지? 크진 않아요. 예. 크지 않네요. 예, 예. 자, 작은 그러면- 거 두 단지. 명일동 현대 요거 말씀하시는구나. 88년 입주를 했네요. 226세대. 예. 자, 요거에 이제 제일 작은 거를 했는데, 예. 요거는 지금, 전세를 놓고 계세요? 네, 전세입니다. 지금 얼마에 샀다고 그랬죠? 3억 5천 5백. 3억 5,500. 네. 그리고 전세는 전세는 3억. 3억. 네. 지금 전세 3억 5천까지 간다 하더라고요. 전세가 3억 5천까지 간대요. 예. 자, 일단은 여기는 급하게 파실 이유는 없어요. 그래요? 자, 일단 지금 명일동이잖아요. 네. 이 강동구에서 차지하고 있는 이 명일동의 입지, 이렇게 명일역, 고덕역 사이에 이렇게 이제 명일동인데, 여기가 이제 실거주 수요자들이 제일 선호를 많이 하는 이유가 학군이 좋아요. 예. 예, 그래서 학군 생각한다면은 여기에 머무르고 싶긴 한데 집들이 다 오래됐습니다. 맞아요. 예, 그래서 다 지금 이쪽에 이제 그 상인돌역 쪽에 있는 고덕 아파트 단지들로 이제 에워싸진다 그러면은 집값이 좀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제 비싼 곳은 좀 가기는 어렵고, 그래도 이제 자녀 키우면서 조금 저렴한 비용으로 저비용으로 이제 가고자 한다 그러면은 지금 있는 아파트가 오히려 실거주 수요자들한테 굉장히 각광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금액이 3억에서 바로 지금 3억 5천으로 뛴 거거든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상태로서는 라면은 전세금도 충분히 더 올라갈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일단은 뭐 여기 들어선다고 해서 이쪽 수요자들이 다 일로 몰려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일단은 조금 더 보유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물론 나중에 이제 재건축이나 이런 게 이게 이제 88년도 입주를 했기 때문에 재건축도 들어봐야 되는데 아까 슬쩍 보니까 재건축 하기에는 좀 15층에다가 조금 그 당시 용적률을 많이 못 얻었으니까 그 당시 용적률이 많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재건축하기엔 조금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전세금 상승분에 의한 집값 상승분이 어느 정도 꾹 차 올랐다 생각하면 그때 빠지는 거로 계획을 하면 되고 시기적으로는 앞으로는 한 3, 4년 요 정도만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3, 4년요? 예, 3, 4년 정도. 그 이상 되는 건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렇군요.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아,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민하셨던 이 두 개의 아파트 모두 조금 더 보유하셔도 좋다라는 의견 드렸고요. 또 하남에 위치한 그 아파트보다는 조금 더 갈아타기를 하더라도 좀 더 높은 상승률 기대할 수 있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 또 잘 고민해 보시고 더 궁금한 점 생기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 고민 상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나도 좀 참여하고 싶다 하신다면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편하게 연락 주세요. 이윤환 대표님의 친절한 상담으로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시청자님 어느 지역의 부동산 좀 고민 가지고 계세요? 저는 저기 가양동 네, 저 한강타운 아파트에 있어요. 네. 그거를 지금 언제쯤 더 더 살아도 되나 아니면 언제쯤 매도해도 되나 하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저기 상계 5단지가 있어요. 주공 아파트. 네. 그거를 지금 내가 매수 타이밍을 조금 보고 있는데 그걸 매수해도 어떻게 메리트가 좀 있는지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첫 번째 질문은 먼저 강서 가양동에 위치한 한강타운 아파트에 현재 네,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네. 이걸 좀 언제쯤 매도를 해야 할지 그리고 네. 두 번째는 상계 5단지 아파트를 보고 계시는데 이건 투자용으로 보고 계시는 건가요? 네, 투자로요. 네. 투자용으로 매수를 해도 괜찮을지 자, 대표님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부터 나눠보세요. 네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강서구 가양동에 네. 한강타운 아파트에 지금 살고 계시죠? 네네. 네. 자, 일단은 여기를 언제쯤 매도할까 하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요. 마곡지구에 달려 있어요. 그죠? 네네. 네. 자, 일단 마곡지구가 네. 계속해서 이제 입주를 하게 되는데 네. 이게 언제까지 입주를 하게 되냐면 2020년 정도까지 꾸준히 이제 인구가 증가를 해요. 네. 기본적으로 이런 마곡지구 때문에 지금 살고 계시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좀 올랐잖아요. 네. 예. 자, 일단 기본적으로 지금 시점 17년이니까 최소한 앞으로 4년 정도까지는 보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실거주 수요자들이 이렇게 많이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게 이제 16만 5천 명이나 들어와요. 네. 자, 이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우선 마곡지구에 있는 아파트를 먼저 우선 하겠지만 너무 비싸졌어요. 네. 그래서 순차적으로 이거보다 좀 상대적으로 싼 거는 어디야? 우장산이야, 발산이야 쪽으로 하다가 사실은 그래도 좀 가까이 있는 곳이 좋겠다라고 했을 때 등촌동이라든지 이런 가양동에 있는 아파트들이 지금 굉장히 좀 인기가 좋습니다. 네. 그래서 특히나 지금 이거는 이제 단일 평형이잖아요. 31평짜리. 네. 여기 말고 뭐 10평대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많이 올랐거든요. 네. 자, 순차적으로는 여기 같은 경우 그런 거는 약간은 거품이 꼈다고 저는 보는 거고 실거주 목적인 이런 주택 같은 경우 30평대 같은 경우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입주하는 시점 또 입주하고 나서도 1년까지는 충분히 보유할 필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앞으로는 한 4년까지는 더 그냥 기분 좋게 사시면 전세금 상승, 매매금 상승으로 계속 꾸준히 이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합니다. 네네. 예,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상계 5단지를 지금 투자 목적으로 목적으로. 사시려고 하잖아요. 네. 자, 일단은 상계 5단지가 이 노원역 그 근처에 있잖아요. 노원역 역세권이요. 예, 역세권이고 가장 키포인트로 중요한 거는 5층짜리 이제 그 저층 아파트이기 때문에
네. 재건축을 기대하고 투자를 지금 해놓으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네. 예. 일단 저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반대입니다. 아, 왜 그러냐? 네. 자, 지금 입지는 좋아요. 사실 뭐 노원역 근처에 이렇게 창동 차량기지라든지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에 네. 또 개발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네. 계속 꿈틀꿈틀 되기 때문에 너무 좋고요. 그것 때문에라도 충분히 주변에 있는 그 아파트 가격도 많이 올랐어요. 네. 자, 그러면 자, 이거는 그 실제 실거주지만 투자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많은 분들이 또 관심을 갖게 될 아파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중층 아파트에 비해서 이거는 이제 5층짜리 저층 아파트니까 네. 야, 이거 투자 가치 있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게 될 거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자, 이 그 노원구가 기본적으로 투기갈지구 플러스 투기 지역까지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요. 네. 아파트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네. 자,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 분야에서의 키포인트는 뭐냐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이제 사야지만 가격이 꾸준히 올라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현재 모습은 지금은 조합 설립 전 단계예요. 네. 그래서 현재는 거래가 되겠죠. 네. 자, 근데 조합 설립이 됐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안 돼요. 입주 때까지는 아예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거래를 한다, 이제 사업이 진행된다라고 하면 조합 설립 이후에 또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받는데 얼마나 많은 기간이 소요될 것이며 네. 과연 투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익이 많이 날 것이냐를 생각을 해본다면 네. 현재 여기가 11평 단일평형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네. 굉장히 작죠. 근데 지금 네. 집값은 거의 3억 이상으로 육박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대지 지분이 한 12평 정도 되고 이거를 언뜻 계산을 해서 네. 그냥 뭐 통상적인 무상 지분율을 계산을 해서 내가 받을 그 평형이 뭐 한 16평이다라고 계산해서 지금 금액하고 비교를 해보면 거의 평당 2천만 원에 가까이 지금 올라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러니 실질적인 사업이 진행이 된다고 손치더라도 크게 먹을 거는 안 보입니다. 아, 예, 왜냐하면 이쪽 지역의 새 아파트가 진행됐을 때 평당 시세를 1,800에서 2,000을 보거든요. 네. 자, 그랬을 때 과연 먹을 게 있느냐? 또 더 중요한 거는 과연 내가 가지고 갔을 때 잘 팔릴 수 있느냐? 이제 못 팔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냥 입주 때까지 끌려다니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전세 끼고 투자된 금액, 전세는 굉장히 싸잖아요. 네. 예, 그러면은 3억인데 뭐 전세가 1억이다. 내가 2억 투자해서 한 10년은 끌고 다닌다. 그러면은 시간 대비 투자 효율성은 낮다고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거를 지금 근절을 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파리 대책 내세워서 재건축, 재개발, 특히 다주택자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렇게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일부러 불구덩이에 뛰어 들어가면서 이렇게 돈을 벌겠다고 투자를 잘 해보겠다고 하는 거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아, 네. 차라리 이거를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현실적인 것들 있잖아요. 그 똑같이 집값이 3억이라고 손 치더라도 네. 전세 한 2억 5천 끼고 좋은 위치에 있는 신축 빌라를 매입을 한다든지 이랬을 경우에 전세금 상승분에 힘입어서 실거주 수요자들이 집을 살만하다라고만 생각한다면 오히려 그게 아름아름 집값이 올라갈 수 있어요. 네. 즉 내 투자 금액은 한 5천밖에 안 되는데 향후에 한 5천 정도를 더 벌 수 있는 그런 어떤 투자에 대한 그 예상 어떤 이익이랄까 이런 걸 생각해 본다면 이거보다 조금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다른 게. 예, 그래서 조금 생각을 좀 다시 고민을 하셔서 좀 다른 쪽으로 방향을 좀 바꿔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다른 쪽은 어디를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시청자님은 꼭 세미나 오세요. 네. 다른 걸 좀 찝어드려서 투자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테니까. 아, 예. 예, 감사합니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시청자분들의 조금 더 아직 남아있는 궁금증 해결해드리는 세미나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이윤환 대표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는 세미나고요. 자, 오후 1시 7호선 논현역 근처에서 진행됩니다. 서울지역번호 02-2638-3910번 연락 주시면 세미나 안내도 조금 더 친절하게 해드릴 거고요. 또 예약까지 도움 드리니까요. 많은 분들 참여하셔서 알짜 정보들 꼭 챙겨가시기 바라고요. 저희 상담 전화 역시 방송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열어두겠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한 내용 생기신다면 편하게 연락 주세요. 자,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해드리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이나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즐거운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